경제 신문을 읽어줘. 24년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부동산, GTX 약발 끝났나? 동탄 기흥 상승세 주춤. 동탄역 꿈에 그린 10.8억 한 달 새 1억 8천만원 하락. 구성역 인근도 2,500만원 하락. 성남은 재건축 호재에 온기. 짧은 노선 긴 배차 간격에 GTX 효과 기대에 못 미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개통 호재를 안고 신고가가 이어지던 경기 화성 동탄역과 용인 구성역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핵심 구간이 미개통에 허리가 끊긴 형태, 비교적 긴 배차 간격 등으로 GTX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근의 개발 재료가 적지 않은 데다 향후 파주 운정중앙역, 서울역 등 수도권 서부권으로 연결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GTX 약발이 벌써 약해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최근 운영 중인 GTX-A 노선은 동탄과 구성, 성남, 수서 등 단 4개 역에서만 장차한다. 가장 수요가 많은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 완전 개통은 2028년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 효과가 크지 않다. 당초 시장에선 GTX의 집과 목적지를 바로 있는 지하철 역할을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이용해보니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데 그치는 일반 기차와 가깝다는 게 지적이 제기된다. GTX를 타러 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평균 배차 간격이 20분가량 되는 것으로 또 단점으로 꼽힌다. GTX 구성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6년도에 아파트를 벽산 아파트 84제곱미터를 3억 3천 정도에 샀었어요. 그때 한 6천 갭을 끼고 샀고 2019년도 한 3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3억 3천에 사가지고 한 6억 3천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20년도까지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10억까지 호가는 나왔어요. 근데 실거래가는 한 9억 정도까지가 나왔고 요즘은 한 7억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8억에서 7억 중반. 다음 지방 전세가율 껑충. 청주 포항 80% 웃더라. 비수도권 깡통 전세 주의보. 서울 전세가율 50%대인데 강릉, 구미 등 18곳은 80% 넘어. 매매가 하락, 전세 수요 증가 영향. 목포에선 보증금이 더 비싼 사례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우려. 청주와 포항, 강릉, 목포 등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세값보다 매매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서다. 통산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전세금과 담보대출이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비수도권 세입자의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울지는 전세가율이 90%가 넘어.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매매가 하락률이 0.06% 하락인 전세가 하락률이 더 커졌다. 높은 전세가율은 자칫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갭 투자가 늘어나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현상도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천호 지역이 아니라 지방에서 이 같은 흐름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 장기화 등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서다. 지방의 전세가율 높은 건 해당 단지의 가격 상승 호재 등 미래가치 수준보다 실거주죠. 실거주는 전세가고 미래가치는 아파트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음 불안한 3분기 어닝 시즌, 증권, 방산, 통신주 등 방긋.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석 달 전부터 계속 쪼그라들어
8개 업종만 한 달 전보다 우상향. 한국금융, 삼성증권 등 수익 개선. KT, 하나에어로도 분위기 좋아. 화학 정유 반도체는 대폭 하향. 상장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 전망치가 한 달 전 대비 7% 급감했다. 반도체 업종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둔화한 데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 기업이 환율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적 전망치가 줄어들 때는 컨센서스가 사양되고 있는 업종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적 발표 직전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1개월 전 대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늘어난 대표 업종은 증권과 무선통신, 방위산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1개월 전 대비 컨센서스가 사양된 업종은 27개 업종 가운데 8개뿐이다. 대표 업종이 증권이다. 증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르고 삼성증권도 많이 오르고 배당주가 많이 올랐어요. KT, KTNG 해가지고 다른 거는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무선통신 업종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1개월 전보다 1.7% 증가했다. 컨센서스가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은 해상운수다. HMM 덕분이다. HMM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 1,445억 원으로 1개월 전 대비 10.9% 급증했다. 급감한 거는 영업이익이 화학 23%. 중국 때문에 안 돼요. 화학은. 정유업체도 힘들고 반도체는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 SK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정현호라고 있는데 뭐 부회장인가 부사장인가 이재용 회장의 신복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잘랐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대로 가고 있는데 재무통인데 실제적으로 보고서를 한 장 아니면 2장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ROE를 다 계산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보고서를 올리라고 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건희가 있었을 때는 이건희 회장이 있었을 때는 초기술 격차라 해가지고 기술 우위로 했었는데 이 사람은 재무통이에요. 재무통이라 가지고 당장의 이익만 뭐 우선시 해가지고 기술 혁신을 하지 않는 거죠. R&D를 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R&D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초기술 격차를 벌려야 되는데 계속 현안 위주로 해가지고 원가 절감, 당장의 눈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연구만 필요로 하고 돈만 전략을 하다 보니까 삼성이 발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오래 가겠죠. 근데 삼성이 망가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다 망가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10월, 11월 때 이때 이재용이 이 정현호를 지금 쳐내냐 안 쳐낸다 하더라도 삼성의 분위기가 지금 다 망가졌기 때문에 한 5년 이상 걸릴 거예요. 삼성이 또 대기업이라 가지고 심각합니다. 일단은 재무통인 기술 출신 CEO가 들어와야 돼요. 재무통 CEO가 아니라. 다음 종합면. 이거 아니네. 찬바람 부는 정시 고배당 우선주로 피신. 우선주 보통주보다 수익률 높아. 3전 3.1% 하락돼 3전 우선주는 보합. 현대차 우선주, 삼성 SDI 우선주도 선방.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포진. 고배당 테마 ETF도 성과 좋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실적 하향 우려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선주를 비롯한 고배당 종목의 안전성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큰 만큼 수익이 확실한 배당주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보동주는 실적 발표 기대로 이날 주가가 2.77% 오르났지만 일주일 수익률은 마이너스 2%였다. 수입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사이코 같은 놈. 현대차 우선주는 같은 기간에 시가 배당률 6.72%. 현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시가 배당률이 6.72%고 그냥 보통주가 4.73%. 한 2% 정도 넘네요. 보니까.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배당 관련 지수는 강세를 띠고 있다. 그렇지. KT, KTNG, SK텔레콤, 돈 잘 벌고 하는 회사들, 돈 잘 돌려줘야 주주 환원을 해야죠. 지금은 배당주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연구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메이크 인 인디아 10년 글로벌 생산기지 우뚝 유니콘만 700개 연 7% 이상 초고속 성장 14억 인구 40%가 25세 미만 탄탄한 내수 성장 잠재력 무기로 1인당 GDP 25년간 5배 지수사 마이크론, TSMC, NXP, 애플 등 반도체 기업 생산기기 투자 급증. 인도는 중위 연령, 인구 분포상 한가운데 연령이 28세이고 인구의 40%가 25세 미만인 젊은 국가다. 이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력이 정부의 제조, 서비스업 육성 정책과 맞물리면서 인도는 가파른 경제 성장을 거듭해왔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새로운 기회까지 잡으며 인도가 머지않아 비욘드 차이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정보기술, 산업발전, 제조업 현대화, 인구 증가 등이 인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두터운 청년층이 인도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 서비스업도 인도 경제를 이루는 한 축이다. 내수 시장은 인도를 디지털 기반의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디지털 인디아 정책에 힘입어 확장했다. 한계점은 있다. 여성의 경제 참여 부족, 큰 빈부격차, 주마다 다른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은 인도 투자의 한계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재무부 레리 서머스 교수는 지난 70년간 인도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인도 정부가 세운 복잡한 규제 보호무역의 장벽이었다. 장벽을 허물며 성장할 여지가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저도 인도 ETF, 한국에 상장된 한 인도 ETF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한 지는 꽤 됐어요. 다음, 트럼프가 불러온 미국 국채금리 발작, 연 5%대로 뛸 수도, 금융시장 트럼프 트레이드. 빅컷 무색하게 연 4%대로 급등, 달러 인덱스도 2달여 만에 최고, 트럼프 대규모 관세 부과 위협, 멕시코 페소와 같이 뚝 떨어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전망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채권 외환시장에 출렁이고 있다. 미국 경제 호조까지 맞물려 미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달러화 가치는 다시 빠르게 뛰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일단은 채권을 미국 채권 많이 하고 싶어 해가지고 미국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할 거예요. 미국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하면은 미국 채권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미국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대신에 미국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는 오르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해가지고 연 5%대까지 뛸 수가 있습니다. 연 5%대까지 뛸 수 있다는 게 이게 10년물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년물 채권은 시장 채권이에요. 시장 채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연금 전문 자산 운용사인 티로프라이스는 현재 연 4%대 초반에서 움직이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6개월 내에 연 5%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악인데. 국채금리 상승이 본격화한 건 3주 전부터라며 시장 베팅이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로 돌아선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미국 내 금리 상승 요인은 달러 강세 요인이다. 유로와 엔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103.97을 기록해 지난 8월 2일 10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152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한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급락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